네, GPT 발표를 맡은 남은서입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고요. 네, 대부분의 딥러닝 기반 NLP 모델은 대규모 라벨링 데이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데이터 수집이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되지 않은 데이터를 사용해보자 한 것이 본 논문입니다. 기존의 워드 임베딩은 단어 수준에서만 정보를 전이할 수 있었고 문장이나 문맥 수준의 의미는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LSTM 기반 모델은 단기 의존성에만 집중하여 긴 문맥 정보 반영이 제한적이었습니다. 각 태스크마다 모델 구조를 별도로 설계해야 했으므로 전이학습이 어려웠고 어떤 사전학습 목표가 전이에 가장 효과적인지도 불명확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구조 변경 없이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이 가능한 학습 방식의 필요성이 드러났습니다. 본 논문에서는 사전학습을 통해 언어 모델을 훈련하고 각 태스크별로 미세 조정을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워드 임베딩은 단어 수준에서만 정보를 전이했는데 앞선 과정을 통해 이보다 더 깊은 문맥 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GPT 모델은 트랜스포머 모델을 사용하며 본 논문은 트랜스포머 구조 중에서도 디코저 구조를 사용했습니다. 관련 연구를 살펴보면 반지도 학습과 반지도 학습과 비지도 사전학습이 있습니다. 반지도 학습은 초기엔 통계치를 이용하거나 단어 임베딩을 추출해 활용하였으나 최근에 문장 단위, 문서 단위 표현 학습도 시도된다고 합니다. 사전 학습은 지도 학습 목표를 수정하는 대신 좋은 초기화 기점을 찾는 것이 목표인 반지도 학습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기존의 LSTM은 예측 범위가 짧아 긴 문맥 이해에 한계가 있어 문장 구조나 논리적 흐름을 반영하기 어려웠으나 트랜스포머를 통해 더 긴 범위의 언어 구조를 포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추가적인 오브젝트 펑션을 설정하여 많은 성능 향상을 보였는데 본 논문에서도 파인 튜닝 시에 언어 모델링 목표를 함께 사용해 성능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네, GPT 모델은 두 단계의 학습 과정을 거치는데요. Unsupervised 프리트레이닝과 슈퍼바이즈드 파인 튜닝입니다. 쉽게 비지도 사전 학습과 미세 조정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비지도 사전 학습은 라벨이 없는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이 언어의 일반적인 구조와 패턴, 문법, 상식 등의 특성을 스스로 학습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모델은 주어진 텍스트 시퀀스에 대해 다음 단어를 예측하는 언어 모델링 목표를 사용합니다. GPT-1은 트랜스포머 디코더 원리 구조를 기반으로 하여 대규모의 라벨이 없는 텍스트를 사용했는데요. 수식으로 표현하며 모델은 아래 언어 모델링 목표를 최적화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모델은 여러 개의 레이어를 가진 트랜스포머 디코더를 사용하게 되며 수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구조는 트랜스포머 기반 언어 모델의 계산 흐름을 나타내며 마지막 단계에서 소프트맥스를 통해 다음 단어의 확률 분포를 계산합니다. 이 과, 네. 이 과정을 통해 모델은 단어 간의 관계, 문장의 흐름, 그리고 긴 문맥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언어 지식을 습득하게 됩니다. 라벨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대규모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 언어의 전반적인 특성을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태스크별 학습에서 적은 량의 라벨 데이터로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습니다. 지도 미세 조정은 사전 학습 단계에서 학습된 모델 파라미터를 기반으로 특정 태스크의 라벨링 데이터를 이용해 추가적으로 학습시키는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태스크별로 최종 출력 레이어를 추가하여 태스크에 특화된 목표 함수를 최적화합니다. 이제 사전 학습 단계에서 얻은 모델 파라미터 위에 이제 새로운 리니어 소프트맥스 출력 레이어를 추가해서 각 태스크 라벨을 예측하도록 학습을 했습니다. 이제 목표 함수는 해당 태스크의 라벨 데이터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을 했는데요. 실제 라벨이 있는 데이터셋 C를 사용해서 모델이 각 태스크에 맞는 정답을 잘 맞추도록 조정하였고요. 여기서 X, Y는 입력 태스크와 해당 태스크의 정답 라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한 파인튜닝 중에는 사전학습 시 사용한 언어 모델링 목표, 이제 화면에서 보시는 L1도 보조적으로 함께 최적화하여 학습의 안정성과 일반화 성능을 높이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도학습만 사용하면 모델이 특정 태스크에만 과적될 위험이 있는데 언어 모델링을 함께 학습하면서 일반화 성능을 유지하고 학습도 더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태스크별로 완전히 새로운 모델을 학습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며 전체 시스템의 학습 비용과 시간을 줄여줍니다. GPT-1은 연속된 텍스트 시퀀스를 다루도록 설계된 언어 모델로 사전 학습되었기 때문에 원래 모델 입력은 단일 문장이나 연속된 텍스트에 국한됩니다. 하지만 실제 태스크에는 정렬된 문장 싹이나 질문 응답과 같은 경우 문맥 질문 보기가 있는 삼중 구조 등의 구조화된 입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구조화된 입력을 GPT-1이 이해할 수 있는 단일 연속 텍스트 시퀀스 형식으로 변환하는 기법을 수행합니다. 각 태스크에 맞게 입력을 변환하는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태스크별로 입력 구성과 처리 방식이 다른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문장 분류입니다. 문장 하나의 전체 의미를 파악해 분류하는 태스크이므로 문장 전체를 입력합니다. 저 화면에서 보실 수 있지 다른 작업 없이 그대로 문장을 넣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어 추론입니다. 문장 간의 관계를 판단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두 문장을 하나의 시퀀스로 이어 붙이고 그리고 구분자 화면에선 텔림이라고 네 구분자로 구분해 줍니다. 그 다음으로 문장 유사도 태스크를 보겠습니다. 이제 유사도는 대칭적인 태스크이므로 두 문장의 순서를 바꿔서 각각 처리한 후에 출력 벡터를 평균에 사용하는 방식이 더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응답과 상식 추론 태스크인데요. 이제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시면은 멀티플 초이스 태스크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각 보기를 독립적으로 비교해야 하기 때문에 문맥 보기 조합을 N개 만들어서 각각 처리하는 것이 처리한 후 가장 가능성이 높은 보기를 선택하는 방식이 적절하다고 합니다. 각 이제 보시다시피 각 보기별로 트랜스포머를 처리하고 리니어 결과를 모아서 가장 높은 점수를 갖는 답을 선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식들을 사용하는 이유는 모델 아키텍처 변경 없이 다양한 태스크에 적용하기 위함입니다. 별도의 복잡한 모델 구조를 설계하지 않고 입력만 적절히 변환함으로써 사전 학습된 모델의 강력한 언어 이해 능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는 전이 학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모델 구현과 실험의 복잡도를 크게 낮춰줍니다. 이제 논문에 실려진 실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셋을 살펴보면은 사전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셋은 북스코퍼스입니다. 이 데이터셋은 8,000권 이상의 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7천만 문장 이상의 자연어 텍스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모델 세부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이제 트랜스포머 디코더 온리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고 총 12개의 레이어, 히든 사이즈는 768, 그리고 12개의 어텐션 헤드를 사용합니다. 이제 단어 표현은 바이트 페어 인코딩을 활용해 총 만 개의 단어 사전을 구성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파인 튜닝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태스크를 3에포 이하로 학습했음에도 네, 3에포 이하로 파인 튜닝이 가능했다고 했습니다. 이제 일부 태스크에서는 파인 튜닝 시에도 언어 모델링 손실을 함께 학습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은 자연어 추론 작업에 대한 실험 결과입니다. 모델의 논리적 관계 이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43만 개의 문장쌍과 과학 기반 추론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모든 데이터세트의 정확도를 평가 지표로
모든 데이터 세트는 정확도를 평가 지표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제 보시는 결과를 통해서 복잡한 논리 관계 분류 능력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앞서 설명한 프레임워크에서 멀티플 초이스에 대한 결과입니다. 장문 추론 및 정답 선택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서 중고등학교 영어 시험 지문과 이야기 결말 예측 데이터셋을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실험 결과를 통해서 트랜스포머의 긴 문맥 이해와 상식 기반 예측 능력이 강점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텍스트 분류에 대한 결과입니다. 문장 수준 분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영화 리뷰 감정 분석과 언어 수용성 판단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레이블 데이터가 적은 환경에서도 강력한 성능을 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문장성 관계 이해 능력 평가를 위한 실험에서도 역시 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비지도 사전학습에서 지도 대상 작업으로 다양한 수의 레이어를 전송하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해 보았습니다. 즉, 몇 개의 레이어를 전이하면 성능이 가장 높을까에 대해 알아본 건데요. 사전학습된 GPT-1의 12개 레이어 중 일부만 파인 튜닝에 사용하고 나머지는 고정하였으며 다양한 전이 깊이를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우측 하단의 그림은 사전학습된 언어 모델에서 레이어 수를 늘리는 것이 미치는 영향을 나타낸 것입니다. 더 많은 레이어를 전이할수록 성능이 향상되는 것이 관찰되며 복잡한 태스크에서는 전체 레이어 전이가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사전학습된 표현은 깊은 층일수록 더 추정적이고 유용한 특징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제 가능한 많은 레이어를 파인 튜닝하는 것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이제 제로샷 비해이버를 알아보면 이제 다음은 이 분석은 사전학습만 된 모델이 파인튜닝 없이도 얼마나 다양한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사전학습만 수행된 모델을 파인튜닝 없이 그대로 여러 태스크에 적용을 했는데요.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LSTM 기반 모델은 일부 태스크에서만 우세하고 전체적으로 성능이 낮고 변동성이 컸습니다. 반면 트랜스포머 기반 모델은 제로샷에서도 높은 안정성과 전반적인 전이 성능 우수함을 보였습니다. 이제 네. 사전 학습이 없을 경우 전체 평균 성능이 14.8점 감소하는 결과가 논문에 나타나 있었었는데요. 이를 통해 사전 학습의 효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본 논문은 언어 모델 기반의 사전 학습을 거쳐 태스크별 간단한 미세 조정만으로 다양한 작업을 해결할 수 있는 전이 학습 프레임워크를 제안했습니다. 또한 기존의 각 자연어 처리 작업마다 모델 구조를 새로 설계하거나 많은 양의 라벨 데이터를 필요로 했던 반면에 GPT-1은 하나의 언어 모델을 다양한 태스크에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구조는 단순하지만 실제 성능은 기존의 복잡한 모델을 뛰어넘는 결과를 보여줬고 이후 GPT 시리즈의 발전을 가능하게 한 토대가 되었습니다. 참고한 페이지들이고요.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